서민들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이를 대구 코로나라고 명명하면서 지역 비하 논란을 빌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의 근원지인 중국을 욕하고 중국인들의 자국 입국을 막을 때 이 민주당은 중국인들을 포용하고 우리 국민을 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은 바로 반미 친중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에 분노해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결과 제20대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보다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불과 2년 반 만에 이 꿈이 무산됐습니다. 다들 왜 그런지 아시죠? 민주당이 고위급 인사들을 줄 탄핵 소추하면서 국정 운영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각종 이제 올해 2025년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국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가 긴급권, 이제 그중 하나인 계엄 선포권을 행사해서 무너진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고 이 나라의 활개하는 종북 반 국가 세력을 척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6시간 만에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권이 가결되면서 이러한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를 당하시고 심지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를 당하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좌익계열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그리고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어제가 아니라 1월 9일에 여기 계신 신혜식 대표님 그리고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 그리고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님을 포함한 6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였고 추가로 2명을 부정선거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또 고발하였습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탄핵 소추하거나 고발하는 세력 어딥니까? 어딥니까? 맞습니다. 최근 이재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소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뜨더라도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12월 말부터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체포 시도 자체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부당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줄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운영 체계 마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완전히 변모한 후 이재명과 민주당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수사했던 법관들을 겁박하고 모조리 탄핵 소추하거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도 서슴지 않고 마구 사행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전에 발의된 탄핵 소추안 21건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어서 무려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줄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운영 체계 전복 시도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어 폐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제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민주당 해산! 더 크게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또한 1월 7일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 체포영장입니다. 맞습니까? 구호 한 번만 다시 외치겠습니다. 제가 불법영장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철회하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불법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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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하는데, 그러나 공수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였으며, 서울 서부지법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빨갱이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 서부지법에서는 해당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게다가 서부지법은 해당 영장이 1월 6일부로 효력이 만료된 상황에 단 하루 만에 동일 불법 영장을 재발부해줬습니다. 심지어 영장 만료기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유대안을 수호하려는 애국시민들과 어르신들을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 마냥 서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호 한번 외치고 오겠습니다.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서부지법 해체! 서부지법 해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좌파 대 우파, 민주당 대 국힘의 대립구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의 대립구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당장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의 이 자유정권이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부터 탄핵소추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까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탄핵소추 당하셔서 관저에서 몸을 지키고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님과 함께 반국가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이, 성별, 거주지를 불문하고 이곳으로 나와 반국가 세력을 물리칩시다! 모두 나와라!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반드시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마지막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청년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날이 춥죠? 그러니까 노래 딱 두 곡만 듣고 갈 건데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애국자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 지금 뭐하고 있죠? 대통령 지키고 있죠? 이게 바로 시민혁명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애국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애국혁명! 부패 척결! 헌법 수호! 의회 독재! 간첩 척결!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배신자 부탁드립니다.
호수에 숨어든 배신자들, 한 줄기 빛도 없는 정치판. 믿음은 깨지고 진실은 감춰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속삭임. 배신자들, 배신자들, 배신자들. 좌파긴 사무 안철수의 기만 배현진의 거짓말. 우리는 그들을 저주해. 배신자들 그들의 이름을. 지하의 과거는 누구도 몰라. 김예지의 눈빛은 공허만이 남아. 조경태의 사악함, 김태회 속임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 배신자들, 배신자들, 배신자들. 배현진의 정상국의 이중성, 한동훈의 대머리, 김형동의 숨겨진 진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거야.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 배신자들 그들의 이름을. 안철수의 배신도 그 어떤 거짓도 우리를 꺾지는 못해. 여기서 우리는 살아. 우린 일어설 거야.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 이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외쳐. 배신자들 여기에 서 있다. 한동훈, 배현진, 조경태, 안철수, 이 모든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낙인을 찍어 기억할 거야. 배신자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않을 거야. 배신자들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야. 끝까지 배신자를 기억할 거야. 국민이 배신자를 기억한다. 배신자들, 우리가 믿었던 자들, 너희의 손 보긴 배신자를 밟아. 배현진 한동훈의 저주 같은 말 끝까지 기억할 거야. 한남동을 밟아. 배신자들 다 밟아버려야겠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다 배신자들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양양가. 양양가 해주세요. 양양가.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네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화이팅! 애국혁명 화이팅! 한남동 상륙작전이 성공했지만 저희는 오늘 광화문 상륙작전도 성공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광화문 한남동 태극기 성주기로 그냥 물들어 버립시다. 청년들아 여기 앞으로 다 나와라. 다음 영상 모셔오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먼저 추리나 씨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어머니 2030 청년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이 정말 여러분들 혜택 잘 받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중국인을 주는 혜택들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집 사시려고 다들 열심히 돈 모으시죠? 중국인한테 준 혜택이 은행 예금, 은행 금리 적용, 대출이자 감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을 시켜주며 이 외에도 많은 우리의 세금들이 중국인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자격이란 이 단 한 가지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2030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연사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이겼다라고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이렇게 용기 있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개분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30대, 이번에 30대 됐는데, 저 뭐 연사 준비 따로 안 했고요. 그냥 즉석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40대, 50대, 차장, 부장, 윤석열 욕하기 바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욕하기가 바쁩니다. 이 개새끼들. 지금 머릿속에 아무 생각 안 나지만은 구호부터 외치겠습니다. 진짜이명 구속! 진짜이명 사형! 민주당 해산! 입법 독재 반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민주당을 욕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정치를 몰라서 민주당을 왜 욕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서해 연평해전 누가 일으켰어요? 빨갱이 독재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일으켰죠. 그때 돌아가신 용사님들, 우리 국군 장병들이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저처럼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런 광경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우리가 혜택 받은 게 뭐가 있죠? 청계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버스 환정세도 여러분 잘 이용하고 계시죠? 40대, 50대 민주당 골수다파들 버스 왜 탑니까? 걸어 다녀라! 잘한다. 청계천 왜 이용하냐? 시내물 가서 빨래나 해라! 물도 아깝다. 저처럼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아니지 인민당이죠. 인민당. 민주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이 인민독재당이 이 29명의 장관들을 탄핵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님 탄핵하고 지금 뭐하는 짓이죠 이게? 이 도저히 이거는 국민으로서 용납을 할 수 없는 작태입니다. 맞습니까?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데 구호 한번 다시 외치겠습니다.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그리고 여러분 MBC 좋아합니까? 이 MBC 개새끼들 폐쇄하라! MBC 폐쇄! MBC 폐쇄! JTBC 폐쇄! JTBC 폐쇄! 이 언론이라는 것들이 말이야 진실을 밝히지 않고 맨날 거짓 선동하고 거짓 뉴스 만들어내고 바쁘고 이 개새끼들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 그래서 항상 해외 뉴스를 살펴보거든요. 해외 뉴스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서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똑똑히 지켜보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Help me, Trump president! 한미동맹 영원하라! 한미동맹 영원하라! 저 사실은 여기 용산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원래라면 그냥 발 뻗고 잠이나 잘 시간인데 이 자리에 서신 우리 어르신분들과 2030 천형 세대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일 가면 되지, 그냥 주말 되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이 개새끼들 때문에 도저히 못 참아서 이 2025년 1월 11일을 계기로 개명령을 선포하겠습니다. 개명령 선포! 개명령 선포! 깨어나라 2030! 깨어나라 2030! 그리고 저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그냥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신분증 깎고요. 여기 뭐 어르신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2030 세대들이 이 자리를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030 전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젊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에 올라오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10년 됐나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되실 무렵에 그때는 어르신분들밖에 안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 홀로 올라갔었는데 정말 주변에 젊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통판의 마음을 금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2030 젊은 세대분들께서 올라오신다는 거에 너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할 말이 너무 많지만은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여러 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찌재명 구속! 찌재명 사형!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도련님! 거기는 찢지 말아주세요! 잘한다. 이재명 너는 좆됐다 이 개새끼야! 감사합니다. 잘한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분들 많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윤상현 의원님이 오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 40분 이 광장의 열기는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열기가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힘이자 윤석열의 힘이자 그리고 우리 모두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대함을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과 신념에 다시 한번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식적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10년 있었습니다. 석사 박사하기도 하고 대학교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딱 반경 2km 지점에 워싱턴 미모리얼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한 5만 명 이상의 그 선열들을 기리는 워싱턴 미모리얼이라고 합니다. 그 미모리얼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동감이시죠? 정말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열들, 애국 동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거룩한 희생 속에 핀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6.25 이후에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김정은, 저 북한, 강성대국을 꿈꾸는 호시탐탐 남친 야욕을 숨기지 않는 김정은이 무려 8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남한을 치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꽈리를 들고 호신탐탐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지난 8년 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못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는 반드시 탄핵을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탄핵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종북 주사파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첩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잃으면은 대통령 한 번만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핵이 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의 탄핵이 되고 대한민국 우리 아들 딸들의 탄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한 번 우리 애국 시민들의 힘과 힘을 합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통령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꼭 지켜냅시다.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윤상현. 야, 오전에도 오시고 점심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예, 진정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 새벽 아침에도 점심에도 새벽에도 이런 건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가는 그냥, 예, 국민의힘 우리 의원분들도 계셨지만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새벽 늦게까지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윤상현 의원님 취재하시고 나서 우리 또 잠시 유튜브들 잠시 소개하고 연사 소개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이따가 저 목소리 크신 분 선착순 3분으로 자 유튜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상현 의원님 잘 모셔드리고 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2019년도 11월 달부터 광화문 애국운동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유튜브로 보고 알게 돼서 저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에 아마 토요 국민대회를 한 번도 안 빠진 거로는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정도로 안 빠지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젊으신 분들은 최근에 나오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웬만한 우리 애국자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우파 유튜브분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애국운동 하신 분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특히나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020년도 12월 31일 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연설을 듣고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누구냐고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끌어올리셨을 때 대통령 후보와 아무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당선이 되었고, 이 조작 선거까지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바른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통해서 당일 투표를 엄청나게 독려해가지고요 0.7%로 이겨서 23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김정은의 똥꼬를 닦으면서 공산당 치하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광화문 애국세력만이 힘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지켜온 이 피와 땀 때문에 지금 우리 2030까지 깨어내게 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파 유튜버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연사분 모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 여성분이시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연설했었는데 아까 연설하던 그 제 선생님인데 이번에 세 번째로 연설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전 그 아까 연설한 그 제 선생인데 이번에 또 세 번째로 연설하게 되네요. 그 아까 제가 연설하던 내용 중에 애초에 자세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말을 해보겠습니다. 할 말하고 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베트남 버전 민노총이었던 베트콩들, 운동권 학생들 같은 내부의 강천들로 인해서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리고 특히 베트남은 군사력 사위 국가였는데 이 두 국가들은 그 간첩들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멸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국가의 안정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무한 항복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당연히 해야죠. 왜냐, 제가 왜 이 무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무한 항복기 사건이 무한 공항 사건을 간첩이 벌인 일이라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음모론적이지만 아마도 북한 지령을 받아서 테러를 저지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테러를 저지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아마 그거 토대로 보면 광주일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광주일보는 불과 일주일 전 원래는 29일 날에 일어났었잖아요. 그 무한항복기 사건이. 근데 불과 일주일 전인 22일 날에 미리 천안을 예고하는 인터넷 기사를 썼습니다. MBC는 방송 도중 817이랑 배출 그림, 그 옆에 있는 그 기업 로고들을 토대로 암호를 적고 그걸 애초에 잘못해서 방송으로 투철함으로써 제가 저 MBC라든지 광주일보라든지 민주당의 행보라든지 그런 걸 애초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공부를 함으로써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조국, 우원식, 정청래 등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동조합 구성원들, NL 주사파 운동권 학생 세력들, PD 마르크스 운동권 학생 세력들, 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주의적인 세상을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남베트남 정부 멸망 후 자유주의를 지향하던 정부 안에서도 간첩들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멸망 후에 간첩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빨갱이들도 결국 멸망 직후에 그리고 베트남이 다시 또 적화선을 배도해 베트남 민주사회공화국이 아니라 베트남 사회인민공화국이 창설될 때쯤에 결국 저 베트남 안에 있던 간첩들 빨갱이들도 결국 정신 개조 수용소에서 고문과 처형을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스탈린이 집권했을 때도 같은 공산주의자였던 각 관료들도 모조리 다 숙청당했습니다. 목택동, 중국어로 마오쩌둥 때도 문화대혁명으로 공산주의를 위해서 공들인 사람마저도 다 폭행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심지어 페미니스트의 근원도 마르크스 안에 있습니다. 이래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황됐고 얼마나 부패됐고 얼마나 모순됐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괴상하기 짝이 없는 빨갱이 녀석들아! 우리는 빨갱이들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소시오패스트 살인마 이재명 제발 감옥 가라! 감옥 가라! 감옥 가라! 감옥 가라! 내려놓는 조국 입주비리! 조국 가족들뿐만 아니라 조국 입주비리 반성해라!
함께 맞서 싸우자! 함께 맞서 싸우자! 싸우자! 이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재밌게 또 연설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용기를 가지신 우리 여성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영상 또 소개하고요. 노래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진짜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기 윤석열 의원님 왔다 가셨는데 너무 멋있으시죠? 네. 우리의 애국동지 맞으시죠? 네. 근데 지역구 의원들 오세훈 시장 너네 뭐하고 있냐? 뭐하냐? 야, 우리가 너네 이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냐? 나와라! 나와서 같이 동참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줘라! 네, 제가 지금 여기 한남동 반저 집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수요일까지 나왔다가 수요일날 감기가 엄청나게 걸려버렸어요. 제가 하루를 쉬고 지금 나왔는데 구독 중이라고 떠요. 감기가 중요합니까? 지금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의 실체와 이재명의 실체. 그지만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제가 청정부처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 인상들이 늘어나는 모습에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마 유튜브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은 좀 외부로 공유되거나 할 때 참고가 되지.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중립이었어요. 철저한 중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형을 선포하실 때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이 이거는 돈 내고 멤버십 하는 거. 그리고 또 민주당과 또 언론 선동제를 좀 당할 뻔했어요. 근데 대신에 많은 후보님들과 애국분들 덕분에 진실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민주당 여러분의 실체, 그 민주당과 이거는 그 싫어. 이재명의 실체를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새끼가 어떤 새끼예요? 네, 공무집행, 과밀죄 및 공명불복 손상죄와 무고죄 및 공무원 자격 사칭죄, 민주운전죄, 4개의 적가와 위로 치켜진 대장동, 걸로 대편동, 이건 딱 봐도 안 좋은 뜻이잖아. 혐의 등 15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제1당 당대표로 앉혀있고 또 대선 출마를 한다고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네, 또 민주당은 어떤 당입니까? 이재명의 사법 방탄을 위해 어떤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또 대한민국 최초로 한덕수 총리, 대통령 직무대에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청년들이 위주로 보는 채널들인데 하는 정치가 이렇게 채널들이 또 정치입니까? 정치적으로 탄핵 반대로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그러다 맞지 보니까 거기에 또 않는다며 이제 동감해서 오신 29건의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그거만 있습니까? 정부 예산도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예비비 4조 8천억에서 2조 4천억을 삭감하였고 대통령 특별 86억, 검찰 특별비 287억, 감사원 특별비 60억, 이유는 나름 있는데 특별비 치안활동 지원비 30억을 전부 영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대표이지 있는데 불리겠다고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른 애들.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시켰고 근데 이제 국회 활동비는 인상시켰습니다. 이게 저 북한 김정은 뚱땡이 새끼랑 뭐가 틀립니까? 자기 먹고 살겠다고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이런 거랑 뭐가 틀립니까? 또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비와 네, 또 그리고 아이로봇 지원비도 삭감하였고 정부 원안 667조 4천억에서 46천억이나 삭감한 673조 3천억을 자기 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러분? 말 얘기들도 다 부정선거로 180석을 가지고 여야 합의 없이 자기들 맘대로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입법 독재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국회를 주무르고 있는 게 진정한 내란 아닙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한나라의 대통령을 대권에서 졌으면서 인정 못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 국민 위에 앉겠다며 온갖 선동질과 내란을 일삼으며 자기 사법리스 강탄을 위해 온갖 벌레 같은 집들을 일삼는 저 민주당은 도대체 국민을 위해 있는 당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사리세욕만 채우기 위해 있는 당입니까? 저는 이재명을 보면 이쪽 1호부비가 떠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쪽 1호부비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사법부를 찬탈하였고 언론을 장악했으며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키고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들을 보면 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사법 리스크를 막겠다고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자기네가 만들어놨습니다. 검수완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찰이 너무나 많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 너무나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수사권을 나눠 갖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란죄의 중대 범죄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게 수사하라고 했다가 공수처에게 실구용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옳은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란죄가 빠진 내란죄는 죄가 성립이 됩니까?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친 새끼들이 이게 또 서구지법에서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당장 헌법재판관들은 당장 기각하고 당장 탄핵 물리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헬기를 동원하니 강력계형사 기동대를 투입하니 뭐 MPO 소총과 권총 상등봉을 가지고 진입하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이고 반란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공수처 한남동에 헬기를 띄우신다고요? 여기 용산구 일대에 얼마나 많은 군사시설과 얼마나 많은 대사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대사관부터 시작해서 뭐 스페인, 이탈리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총 70개의 군사시설과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 헬기를 띄울 수 있는 것은 경호처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자기 단독적으로 뭐 헬기를 띄우니 지금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불법입니다. 이건 명확한 불법입니다. 당장 공수처들은 정신 차리고 국민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네, 그리고 또 기사가 나왔죠.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얼마 전 이재명이 중국 기자와 긴급 회동을 했다는 기사인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기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대요. 보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기자들 만났고 그것을 민주당이 숨기려 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재명이 중국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이재명이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네, 좌파들은 제발 기사들 좀 봤으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는 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본분과 우리의 항구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당전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태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네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유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의 자본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의 투표에 개망한다. 이게 헌법 전문인데요.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유라는 단어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30 여러분들 더 일어나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자유, 우리가 일어나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가 억압된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계신 기성세대 어르신분들, 어머니, 아버지들 이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2030들이 같이 싸우겠습니다. 같이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큰절 한번 올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사자분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연설하시는 분들이 연설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길게 하면은 나머지 분들이 하다가 이제 못하고 내일은 대규모 국민대회이기 때문에 연설을 또 이제 언제 할지 몰라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연사자분들은요, 양심껏 절제를 좀 해주시고, 제가 아까 1, 2분씩 줄여달라고 했는데 1, 2분씩 더 늘리고 있어요. 지금 줄여주세요, 조금씩. 왜냐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연설은 어떤 거냐면 짧더라도 임팩트 있고 강하게 때리는 게 중요하지, 길고 지루하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유념하시고, 우리 기다리시는 분이 별로 없으면 마음대로 시키는데 너무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연사자분들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00년생 기독교인입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Stop the sale! Stop the sale! Stop the sale! Stop the sale! 감사합니다. 자, 전 진실을 알리고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존경하며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내란 수계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데 뉴스가 안 나옵니까? 문재인 때 언론을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만행을 실제 뉴스 기사 제목들로 알리겠습니다. 간첩죄 개정 반대, 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으로 징역 15년 선고, 북한지령 102개 받기를 이태원 사고로 분노를 만들라. 민주당은 세월호와 이태원과 무한항공 사고 모두 민주당은 박근혜 때부터 수모를 가장해 정부의 화살을 돌리는 짓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감정적이 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진짜 내란 수계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감옥에 가야겠습니다. 언론노조 해체하라. 민노조 해체하라. 전교조들 해체하라. 민주당은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내란 시계입니다. 원자력 생태계 1112억 800만원 삭감, 국방비 4,878억 동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월급 주고 밥 먹이는 걸 막은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해체하라!